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일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여러분 어제 엄청 추웠어요. 어제 제가 아침에 일찍 여기서 나가가지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서울이 영하 13도였어요. 그냥 바람만 안 불어도 덜 추운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몸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이 위안부 저 윤미향의 저 도둑년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위안부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제 집회를 했습니다. 어제 12시부터 무려 2시 넘어까지 하느라고 완전 몸이 다 얼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얼마나 지쳤는지 눈이 잘 안 떠여지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독하게 추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지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 핵미사일 무로 지금 실험 발사 7번 가까이 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잠잠하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중국은 암묵적으로 북한의 이 핵미사일 발사를 뒤를 다 봐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북한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 위기가 김정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김정은은 생각해야 돼요. 중국의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내정 간섭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지만 중국의 그 편파적으로 선수들에게 하는 거 봤죠? 판정. 이게 지금 바로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밀고 있고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금메달을 놓치게 만드는 이런 짓을 중국과 북한이 짬짬이가 돼서 저는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오늘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일이죠. 우크라이나 위기가 김정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의 회중리 그 미사일 기지를 위성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밭고랑까지 다 보입니다. 밭고랑까지 하나하나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밭고랑이 몇 개인지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미 싱크탱크 전략 연구소에서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걸 동아일보 기사가 실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 전쟁에 대해서 위기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사태로 여러 가지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군사작전이 엄밀성이 사라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이 위성사진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한눈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이 웹사이트 해킹 공격 이거 다 미국에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지금 어제 가상적으로 지금 글이 올라왔는데 터 땡땡이 곧 복귀가 임박하다는 기사가 트위터에 떴습니다. 저는 제발 대한민국의 3월 9일 대선 전에 이 문제가 미국의 부정선거가 좀 폭로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저는 간절히 반하는 마음이다. 미국의 땡땡이 바른 시일 내에 복귀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창궐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산주의자와 중공 세력 그리고 저 북한의 전체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고정 간첩들 이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이 위성사진 이거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 이 위성사진 이 한 장만 나왔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초 단위로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이 위성 사진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 어떤 병력이 주둔해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 세계가 매일 생중계처럼 지켜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화질이 너무 깨끗하고 좋죠. 기술이 뭐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밭고랑이 어딘지 이것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 벌판에 늘어선 기갑 장비의 종류까지 판별될 정도다. 이 기갑 차량 이게 다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정찰병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맞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전쟁에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북한의 이 미사일을 여러분 7분 쏘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지금 이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만 7차례 미사일을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기를 포함해도 초유의 사태가 역대 최대 도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덕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 안보면에 대해서는 야당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선제 타격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이재명이가. 자,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야당의 이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이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1월 17일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공산주의하고는 대화는 안 됩니다. 99.9%가 거짓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공산주의자 하는 꼴을 보세요. 모든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저 임종석이라는 놈 하는 거 보세요. 100% 거짓말입니다. 조국이라는 놈 하는 거 보세요. 다 100% 거짓말입니다. 윤미향이라는 년 하는 거 보세요. 다 100%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의 후보 대북 평화쇼를 하지 않겠다. 이미 아는 거예요. 대북 평화쇼 필요 없다. 남북 정상회담은 사전에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한다. 1월 24일 대북 평화쇼를 하지 않겠다. 잘하는 거죠, 이거는. 자, 여기서 왜 사드를 다시 수도권에 설치해 중국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 하는가? 이 머저리야, 머저리. 여러분, 경제가 중요해요? 국가 안보가 중요해요?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순위입니다. 안보가 탄탄하게 지켜지면 경제는 자연적으로 부흥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73년 동안 저 미군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지켜주지 않았다. 우리는 경제요. 이렇게 부강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그 나라의 국가 안보가 튼튼할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분단국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이 대한민국이 안보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외국의 자본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100% 다 빠져나갑니다. 외국 자본이. 그럼 경제는 바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 멍청한 인간이 중국의 경제를 망치려 하는가? 중국 반발해도 상관없어.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을 보세요. 그렇게 공산국가로 중국하고 손잡았다가 중국하고 완전히 절교했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우방입니까? 미국하고. 미국이 지금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베트남의 축구가 중국한테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트남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독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박항서 감독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는 국가와 공산주의 체제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십시오. 잘못 알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2월 3일 날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필요하다.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대비해 수도권에 사드 필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사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북한이 원래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1월 5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추정, 1월 11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1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1월 17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1월 25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1월 27일 단거리 미사일,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 이렇게 여러분 신년 벽두부터 저 어린 꼬마 김정은이가 군사 모험을 했습니다. 폭탄 선언을
또 했습니다. 1월 17일. 우리는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 모라토리움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무려 7번을 쏘아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야당 후보들의 발표를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대선에 미친 영향이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안보가 있으면 경제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우산을 과거 정부 때 철거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미국의 핵을 대한민국에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총칼로 솔직히 군인 병사들이 나가서 방어를 하고 총칼로 싸웠지만 이제 미래 전쟁에서는 이런 것이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모든 것을 위성사진으로 손꼽 보듯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이동이 보이기만 하면 이미 여기는 위성으로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습의 엄밀성이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병력 대치하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위성 사진으로 손금 보듯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 미사일을 움직이고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여기 박고랑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쟤네들이 선제 공격을 하면 여기서 바로 반격을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이 미사일 기지를 언제 이거를 만들었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여기 기사를 보니까요. 미사일이 이게 지금 20년 넘게 김씨 일가의 수고가 이게 지금 20년 됐습니다. 이거 이제 개발을 하고 이 털을 닦아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20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2022년이잖아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김대중이가 북한에 돈을 줄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돈을 줄 때입니다. 거의 기간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2000년도에 김대중이가 정부를 권력을 휘두를 때입니다. 그때 박지원이와 저 국정원이 임동원 이런 자를 동원해서 북한에 국정원을 통해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역죄 아니고 뭡니까? 김대중이는 저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국에 김대중 다 반역자로 더 이상 폐기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위성사진에서요, 그 보안시설, 지하시설, 거주 및 농업시설 6개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요. 이동식 발사 차량과 이동식 거치 등이 어디에 수용하는지 한눈에 다 드러난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그 차량 운행하는 그 미사일 실은 차량이 여기 지금 다 주둔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눈에 다 들어보이고 꼴짜기를 따라 6m 폭의 도로와 그 옆에 위치한 갱도 입구 12개도 보인다. 각 갱도 입구는 너비가 8m, 15m 사이즈까지 분간이 된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기지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공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지를 완공해도 이미 위성사진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미국의 이 위성사진을 통해서는 여러분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요.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어. 자, 김정은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는 민간인도 접근 못하게 막대한 물자와 숱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20년 가까이 여기를 털을 닦고 공간을 확보했는데 위성사진 한 장에 지금 다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공격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의 이 수고가 이 위성사진 한 장 때문에 탈탈 털리기 때문에 여러분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요?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 갱도 입구까지 또렷하게 보이면 더 이상 비밀기지가 아니다. 여기 같아요. 여기 비밀기지. 여기도 있고 여기 이제 도로 같은데 요 모든 것이 이 비밀기지 같고 여기는 지금 실어나던 차량이 대기하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5대가 6대, 7대가 대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위성사진에 다 틀려버렸으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국의 위성사진을 한눈으로 다 보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갱도 입구까지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비밀기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사시 한국의 순항미사일이 입구를 타격하고 지하 100m 이상을 관통하면서 정확도까지 뛰어난 우리나라 현무 4 미사일이 떨어지면 지하에 지진이 발생해 숨겨놓은 ICBM 모두가 다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 공격하고 미사일을 띄우는 순간 우리나라의 현무 4 미사일이 공격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꽁꽁 숨겨놓은 ICBM까지 다 폭파시키면서 매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손끝 보듯이 다 보고 있는 미국이 자,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회중리뿐만 아니라 15km 떨어진 영절이 미사일 기지, 외진 산골로 이어진 북한 도로를 따라가면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각종 군 기지, 일반 보급용 구글 어스에서 다 보인다고 합니다. 다 한 손금에 다 보고 있다고. 아,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탈 털렸어. 북한이 아무리 미군 기지 참 미사일을 숨기고 발사를 해도 지금 어디다 뭐를 하는지까지 솔직히 말해 탁구공 요만하잖아요, 여러분. 탁구공이 어디로 굴러가는 것까지도 미국의 미사일은 위성에서 다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북한이 지켜보는 것은
북한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이 위성뿐이 아닙니다. 최첨단 정찰기, 레이더, 모든 것이 북한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은닉 방법,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북한을 집어보는 감시 자산은 비약적 기술을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뭐 여기저기 숨겨놓고 해중리뿐만 아니라 영저리까지 숨겨놓고 있지만 쟤네들이 숨기는 기술은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80년대 수준인데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이 위성 정찰기 최첨단 기술은 북한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미사일 은닉 숨기는 방법은 수십 년 전의 수준에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북한을 감시하고 있는 비약적인 기술, 최첨단 기술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서 운행되는 차량 숫자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쪽에 바퀴를 11개나 단 크고 꿈튼 ICBM 발사량 어느 갱도 몇 대나 들어가는지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탈탈 털려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미사일 열차에 싣고 이렇게 차량을 끌고 운행하지만 미사일 열차가 어디에 나와 어디로 가는지도 당연히 미국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박수. 지금 평화 시기니 북한이 미사일 몇 발 시험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미사일 갱도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움직임이 벌어지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 모든 감시 자산이 북한을 들여다보며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가장 위기를 느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한미일이 공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대한민국의 이 통일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5천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대한민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갱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보고 있는 이 미 위성, 북한을 최첨단 기술로 일거수일투족을 다 발견해서 비약적으로 저들의 미사일 공격에 모든 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 선제 공격을 만약에 한다면 바로 초토화되는 거죠. 자, 김정은이가 저기에서 한 발만 대한민국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면 그 즉시 모든 미사일이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서 김정은이가 갱도에 숨겨놓은 나머지 미사일을 모두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자, 김정은이가 미사일 수백 발을 몽땅 꺼내놓고 만약에 여기서 한국을 겨냥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면 김정은
초토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제 김정은이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탈탈 털렸어. 탈탈 털려버렸어. 김정은이가 어디에 미사일을 숨겨놓은 것까지 다 탈탈 털렸어. 그리고 미국은 어떤 공격을 하겠다는 것까지 다 공개했어요. 북한 꼼짝 못하게 완전 포위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 일본, 미국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북한의 감시 자산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예 몽땅 꺼내놓고 한국을 겨냥한다면 선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갱도에 숨겨놓은 ICBM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미사일들을 밖에 보관하면 폐를 완전히 까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는 아주 완전히 망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무사의 등장은 북한에는 악몽의 서막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미사일들을 밖에 보관하면 폐를 다 까는 게 되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김정은이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강력한 감시 자산과 일거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현무사 등장.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공격 바로 폭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북한의 모든 것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상대 손금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이 어떤 식으로 미사일을 움직인다는 것을 손금 보듯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실로 엄청난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이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의 이 친일파 토착 외구로 몰아붙이는 이 대한민국의 한심한 저 공산주의자 놈들 이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전 세계가 북한과 중국을 외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지금 다 죽어가는데 베이징 저거는요, 하나의 시진핑의 얼굴을 내보이기 위한 하나의 쇼밖에 보지 못하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중국의 찜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이 손바닥 보듯이 손금 안에 미국의 손에, 대한민국 손에, 일본의 손에 있습니다. 저들을 손금 보듯이 내려다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대 선제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오판에서 한국을 선제 공격을 딱 띄우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야말로 절대정명의 정권 교체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일단 이 두 사람이 발언하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반도 극초음속 미사일로 도발 수위 높인 북. 올림픽 후에 더 큰 긴장을 일으킬 수, 이제 올림픽 중국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이 대선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아니면 북한이 도발을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무사의 등장, 이걸 통해서 선제 공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는 평안하지만 위기가 더 감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류가, 미국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좋은 기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북해 김정은이가 쏘는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최첨단 무기가 필수적인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이 핵 무기를 가진 나라를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가 들어오면 북한이 계속 저렇게 미사일을 쏟아보니까 믿을 수 없는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군사적인 강대국이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문재인 때문에 엄청난 덕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저하게 일본을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죠?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이가 친북 친중으로 공산주의자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한미동맹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일본을 지금 군사적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요, 일본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있어서 일본의 원수가, 철천지 원수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한테 딱 엎드려서 경제적 이익과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부가 미국에게 철저하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은 뭘 찐 믿고 저러는지,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분, 윤석열이는 친일 외교를 앞장서고 아예 지금부터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공약하세요. 공약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자들이, 민노총, 정교조,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공산주의자 이자들이 선동을 해도 맞서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반일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 던져야 됩니다. 일본과의 좋은 이웃이 돼야 된다. 관계 회복을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도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운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대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본과의 철저한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래도 지켜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북한이 손바닥같이 다 보고 있는 이 미국의 위성 레이더, 북한은 20년 전에 삽으로 파서 이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기지가 한 손에 다 털렸어. 미국의 위성은 북한의 이 핵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 최첨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0년 전 삽으로 파서 갱도를 만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죠. 최첨단 기술에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최첨단 기술, 우크라이나 위기가 김정은에 주는 교훈, 김정은 듣고 있나? 문재인 정권 듣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반역죄를 저질렀는지 본인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미국은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어.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의 위성 사진으로 김정은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틀려 있다는 거. 미사일 쏘는 기지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 그 기지를 단번에 우리나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튼튼한 한미동맹의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사일 기지 탈탈 털린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어제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는 무조건 안철수 후보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조의를 표해라. 어제 갔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조문객 맞은 안철수, 윤과 25분간 대화, 이도 빈소 찾아가 안과 대화. 자, 여러분, 윤석열이가 먼저 찾아갔어요. 유세포스 사망자 조문 위로 드리러 갔어. 너무너무 잘한 거죠. 아, 내가 그냥 단일화 하는데 뭔가 조짐이, 좋은 조짐이 보입니다. 여야 로고송 율동 중단. 애도 아이고 너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올바른 정치고,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성으로 완전히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반정치꾼이 됐다니까요. 아니, 시민운동하다가 반정치꾼이 됐다니까요. 제가 간접 정치를 지금까지 해온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이가 찾아갔어요. 아, 난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얘기는 못 나누고 일단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교감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 후보가 전국 전남 당국대 병원에 있다는 걸 알고 전남 순천향병원 유가족, 운전기사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안철수 후보가 빈소에서 종일 조문객을 맞았는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에서 유세를 마치고 바로 전남 당국대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멀쩡한 사람들이 그 가스에 취해가지고 죽고, 지금 한 사람은 지금 병원에 중태라고 합니다. 근데 하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안철수와 윤석열, 안철수니까 윤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꽁꽁 만나서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안철수가 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어제 여러분 또 좋은 조짐이 자꾸 보여요. 자, 또 이 김원웅 사퇴했어요. 어제 횡령후 감사 결과 발표 6일 만에 김원웅 이 영감 사퇴했습니다. 근데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람 볼 줄 몰랐다. 남 탓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돈 써놓고 뭐 남을 탓을 해. 예? 임기를 4년 채우지 못하고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추미애 상 주고 민주당의 저 인간들 옳다는 놈들 다 상 준 이 인간이 드디어 사퇴했습니다. 자존심과 강북의 명예에 누를 끼친 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면서 사람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전적으로 재불찰 이제 알았냐? 자 이것도 여러분 야당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한미연합 대규모 실기 운동 재개해야 된다고 지금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미사일 규탄 성명, 문 외교부 대북 관계 제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저께 이재명 유세차가 현수막에 구겨진 얼굴로 선거운동 첫날에 유세차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제 유세차가 위에 이렇게 이제 많이 뭘 달잖아요. 뭐 차량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걸 달기 위해서 했는데 유세차가 설치물 굴다리 하단을 들이받으면서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남 광양 현수막엔 이재명 얼굴이 구겨져서 손혜원 누가 그랬는지 따끔하게 혼내야 야 이 손혜원 입 닫고 쳐닫고 있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뭘 잘했다고 여기 왜 말을 내밀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냐? 초창기부터 부동산 양상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냐. 결국은 자기 동생이 죽었어. 그 사람. 저 방송에서도 몇 번 같이 했거든요. 죽었어 이 사람이. 죽은 거에 의심이 갑니다. 누가 죽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굉장히 야당 쪽으로 유리한 여건이 계속 진전이 돼요. 딱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 나무기가 김만배가 민주당 의원 측에 현금 2억 전달. 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촉구.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루에 점심 저녁 9번씩 걸거. 이재명의 수상한 업무 추진비 내역. 하루에 9번씩 점심 저녁을 걸거. 한 번만 처먹어야지. 점심도 한 번, 저녁도 한 번 처먹어야지. 어떻게 9번을 먹어요? 모든 것이 지금 야당에 저런 자를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됐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건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이 참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많이 얼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우리 채팅 분들 매기 머스탕 네 감사합니다. 머스탕님 선영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우리 선영님. 최인수님 실장님 어때 괜찮습니까? 어제 안 오시길 잘했어.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그냥 막 다 얼었어 다 얼었어. 자 선영님 그리고 김동연 반역자 처단하라 역사심판대에 세우라 멸공. 김동규님 어제 왜 안 들어오셨어? 바쁘셨나봐. 네 괜찮습니다. 바쁘시면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최인수님 감사합니다. 푸른 만두콩님 감기지만 우리나라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린다는 옛말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대중 기리는 어마어마한 궁정들 다 파기 폐쇄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와 미국이 대단해요. 이래도 미군 철수를 외치는 인간들은 완전 반역자 빨갱이들입니다. 맞습니다. 김동규님 김성희님 정순진님 푸른 완두콩님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아이고 동시 시청자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홍래님 미군 철수하라며 자식들을 미국에 보낸 년이 누구죠? 저 윤미향 저 도둑년 아닙니까? 임종석 이런 놈들 아닙니까? 천하의 나쁜 놈들 이중인격자들 국민들을 속여먹는 하다못해 자신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까지 속여먹는 놈들 조국이 같은 놈들 전부 다 지 자식들 미국에 다 보냈어. 정동영 다 미국에 보냈어. 그리고 또 누구죠? 이인영 이자는 어디로 보냈더라? 쓰레기 같은 새끼들. 선영님 정순지님 신홍래님 김한철 TV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인수님 에프미님 공순애님 감사합니다. 에프미님 정순지님 감사해요. 야야야야야 한나님 한나님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한나님. 네 감사합니다 한나님. 에프미님 김동규님 최인수님 이셔님 고명아님 아이고 고명아님 멸공 김예리님 에프미님 와 미숙님 감사. 어제 추운데 너무 수고했어 우리 미숙님. 너무 수고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명아님 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나. 저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저놈을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한 놈이 온다니 절대 막아야 되겠죠. 방어해야 되겠죠. 문재인 이 한심한 인간아 미국의 우주항공에서 미사일 북한이 어디 나오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 한국으로 해서 공격하는 순간 초토화 된다는 거 문재인 듣고 있냐? 당신이 아무리 북한을 옹호하려고 그래도 이제 북한 끝나. 얼마 안 남았어. 곧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곧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셔님 감사합니다. 구원성님 감사합니다. 한미동맹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는 미군 여기 철수 짜만 나와도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지. 이 멍청한 문재인 이 쓰레기 같은 이 도둑 속을 청와대 이 잡놈들아. 여러분 청와대는 공산주의자 속을 도둑놈 속을 사기꾼 속을 부정선거 속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드루킹 댓글로 당선된 놈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부정선거를 초유에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터땡땡이 곧 임박하게 온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한국의 주적 북한 중국. 여러분 북한은 중국에 찐 믿고 저렇게 암묵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 중국이 다 뒷구형으로 짜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드는 놈인데 미사일을 뭘로 쓰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태양광을 통해서 중국 거 막 수입에다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일부가 저는 그런 거 사는데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안 도와주고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미숙님, 김동규님, 너무너무 구원성님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감사, 미숙님 감사. 그래요. 코로나 걸렸는가요? 우리 미숙님이 아주 그냥 열심히 많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푸른 만두콩이 중국인들이 전파 무기 한국이 중국 식민지가 돼가고 있으니 자연스레 이들은 절대 나라 위한 정권 교체 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한 자들 중에 조성전 중국인들이 많고 한국인들은 거의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중국 식민지 사람을 신고 있는 중국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전선조 입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회 해산을 해야 된다고요. 국회 해산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다 끌어내야 됩니다. 저 연천의 민경우 의원 100% 부정선거입니다. 이걸 가지고 야당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를 해산시키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180석입니다. 저것들이 보태면요 190석 가까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강력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몰아내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한 헌법을 가지고 조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야당 후보 누가 되든지 국회 해산시켜야 됩니다. 저것들이 전부 불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해산시켜야 되는지 김명수 저 대법원장 놈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의 문제점은 6개월 내에 법을 통해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년이 넘도록 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불법 선거라는 거죠. 누가 야당의 후보가 되든지 명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 이 방송을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대통령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서부터 전부 다 복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만들어 놓은 저 악법, 대한민국 기업을 죽이고 대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법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대선 4.15 부정선거 때 이후에 만든 법은 모조리 다 폐기돼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하이키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이키님. 반갑습니다. 이션님, 하이키님, 미숙님 모두 감사. 선영님 모두 감사. 최인순 감사. 맞습니다. 이션님, 하이키님, 김대호님 감사합니다. 김대중 미국의 은행에 비자금 1조 6천억이 있습니다.
바로 환수시켜야 됩니다. 환수시켜야 됩니다. 푸르만두콩님, 저 민노총 저것들은 다 북한 중국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요. 정신 차리기는 힘들 겁니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조봉래님 멸공입니다. 없음님 들어오셨네요. 제인순, 김성희, 없음님, 미숙님 모두 김영옥님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생명 살리는 TV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십시오. 수님 감사합니다. 어게인 TV인도 또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구독 눌러주는 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튜브가 아니면 올바른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중동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지만 조선일보는 매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헤드에 전부 다 사회주의 친중주의자들 뒷구형으로 돈 받아먹은 놈들이 데스크에 앉아있다는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주찬미님 감사. 들어오셨네 우리 주찬미님. 김영준인가요? 체육인들도 윤석열 지지, 이원희, 진종호 등등.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배미경 수고합니다. 배미경 대표 추우니까 옷 단디 입고 나가세요. 간첩들 돈도 다 왔어야 돼. 조계희님 감사합니다. 주대표님 쑥쑥. 쑥쑥님 주대표님 목소리 속이 다 시원해요.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숙청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혁명당에서 반나치법 세미나가 2월 24일 있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를 빨아주는 말 한마디만 사진만 들고 있어도 반나치법으로 다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 5.1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또 나가면 계속 쉬니까 목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 우리 오일신 대표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오일신 TV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숙님, 최인수님, 선영님, 에베네셀님, 미숙님, 김성희님, 배미경님 모두 사랑하고요. 여기 누가 채팅을 썼네. 이분 누구지? 한나님이 써주셨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에 지방, 부산, 대구, 대전, 포항 이렇게 다니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이고 엄청 올랐더라고요. 오일신 대표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영홍님 사랑해요. 김동규님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